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의견 수렴이 이달 말 마무리됩니다. 자, 이러면 오는 7월에 환경부가 환경 영향평가 결과를 승인하게 되면 주한미군은 사드 기지 시설 조성 사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주한미군은 사드 배치 이후 처음으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기간에 기지 밖에서 원격 발사대 전개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사드 기지 정상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테지만 사드 기지 정상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제2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 절차에 속도를 냈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이 사드와 관련해 과학에 기초하지 않은 가짜 뉴스들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드와 관련된 가짜 뉴스는 무엇이고 과학에 근거한 팩트는 무엇인지, 또 왜 이런 가짜 뉴스들이 생산 유포되었고 주범은 누구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7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경북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에 성주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었는데요. 상당수 주민들은 사드 배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성주에 배치하는 데는 반대했습니다. 당시 김항곤 성주 군수와 군의원 등 12명은 정부 결정에 항의하는 혈서를 썼고 5천여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주군 학생들은 등교를 거부하기까지 했고요. 주민 설득차 성주에 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폭행에 감금까지 됐다가 겨우 풀려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들 주민들이 이렇게 흥분한 모습을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것은 사드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사람과 농작물 등에 유해하다라는 소위 사드 괴담이었습니다. 먼저 사드 전자파 인체 유해설에 대해 간략히 짚어볼 텐데요. 사드 포대는 포대 통제소, 사격 통제 레이더, 발사대 6기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중 전자파를 방출하는 시설은 사드 레이더인데요. 사드를 가동하면 전자파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 전자파가 성주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하진 않습니다. 사드 기지의 경우 지상 안전거리 100m를 설정해 민간인의 접근을 통제합니다. 사드 레이더가 가동될 때 100m 밖에만 있으면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는 뜻인데요. 꼭 안전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사드는 당연하게도 고도의 보안성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애초에 민간인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레이더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철조망으로부터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배치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불순한 목적을 갖고 고의로 침투하지 않는 한 민간인이 사드 레이더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노출돼 건강을 해칠 일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따져봐도 이른바 인체 유해설은 괴담에 불과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드 레이더 작동 원리를 알면 이 같은 괴담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괴담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드 기지는 성주군의 최북단 초전면 소성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드 레이더가 북한 지역을 향해 전자파를 조사하기 때문에 초전면 남쪽에 있는 성주군 관내 읍면은 애초에 사드 전자파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680m 고조에 있는 사드 레이더는 전방상공 5도 이상으로 전자파를 발사하기 때문에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지상에 방사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 성주군에서는 전자파가 수분을 빨아들여 사드 기지 인근 주민들이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른데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강력한 전자파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쐬지 않는 한 인체 조직이 화상을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드의 지상 안전거리는 100m이고 전자파를 쏘는 레이더는 포대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500m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포대 인근 주민들이 화상을 입을 일 역시 없습니다. 때문에 사드 전자파를 걱정하느니 차라리 매일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 전자파를 걱정하는 게 낫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괴담, 전자파에 노출된 참외는 잘 자라지 못한다라는 괴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잡서 설명했듯이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지상에 방사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요. 눈이나 비, 황사 등에 의한 산란을 운운하며 지상에 방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고출력이므로 산란되는 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사된 전자파가 지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무시해도 될 만큼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인데요. 쟤는 국방부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전자파 측정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전자파에 노출된 참외는 건강에 해롭다라는 주장 또한 제기됐지만 이 또한 전자레인지로 조리 또는 가열한 음식물은 인체에 유해하다라는 궤변과 다름없는 소리입니다. 2016년 7월 30일 성주 농민 일부가 사드 배치 결정에 항의하는 뜻에서 참외하우스를 철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농업경영인 성주군 연합회 회장 이모 씨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내놨었는데요. 농민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생산되는 명품 브랜드 성주 참외가 사드 참외로 낙인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고 나면 우리 성주 국민 4천억 수입을 다른 시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도 염려하고 있다. 지금 성주 농민들은 사드 때문에 시들어 말라 죽거나 사드 배치에 항의하다 항거하다 죽거나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매일 반인 심정이다. 죽음도 불사한다. 사드 배치 결사 반대. 결코 헛고가 아니다. 한농경이 똘똘 뭉쳐 사드 배치 결사 반대. 이처럼 사드 참외 괴담은 2016년 당시 일부 성주 군민을 사로잡았고 비과학적인 주장을 접하고 나서 불안해진 일부 주민들은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 탓에 2017년 4월에 가서야 겨우 사드를 임시 배치할 수 있었고 이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한때 성주 군민 일부를 현혹했던 전자파 참외, 전자레인지 참외, 사드 참외와 같은 괴담과 거리가 멀었고 일부 주민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사드 전자파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성주 참외 생산량이 사드 배치 이전보다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성주군 자료에 따르면 사드 배치 직전 해인 2016년 당시 성주군 참외 생산량은 16만 1758톤이었습니다. 이후 현황은 2017년 19만 442톤, 2018년 15만 7481톤, 2019년 18만 8384톤, 2020년 18만 6501톤, 2021년 18만 1462톤, 2020년 17만 9352톤 등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드 배치가 된 해인 2017년에는 참외 생산량이 전년 대비 18% 증가해 가격 하락을 걱정해야 할 정도였죠. 뿐만 아니라 성주 참외 전국 시장 점유율도 확대되었는데요. 성주 참외 전국 시장 점유율은 2011년 67.8%, 2012년 67.7%, 2013년 70.3%, 2014년 67.1%, 2015년 67.2%, 2016년 71% 등이었습니다. 사드 배치 직전해인 2016년 당시 성주 참외의 시장 점유율은 2011년 대비 3.2%포인트 증가한 데 그쳤는데요. 제2와 달리 사드 배치 이후 성주 참외 시장 점유율은 2017년 90%, 2018년 89%, 2019년 89%, 2020년 87%, 2021년 87%, 2022년 84%를 기록했습니다. 점유율이 가장 낮았던 2022년을 기준으로 해도 사드 배치 이전보다 점유율이 13%포인트 증가한 셈이죠. 이처럼 생산량도 늘고 점유율도 늘어난 탓에 성주 참외 매출 역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만 4천억 원을 초과했을 뿐 다른 해에는 모두 3,700억 원 안팎을 기록했었는데요. 해당 기간 성주 참외 연매출 평균은 3,760억 원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사드 배치가 된 2017년에는 성주 참외 매출이 사상 최초로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드 배치 직전인 2016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성주 참외 매출은 55% 증가했는데 이에 따라 당연히 농가 소득도 함께 늘었겠죠. 2021년 기준 성주 참외 농가 수는 3,838호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가구당 매출은 1억 4,420만 원이었고 순수입은 8,335만 원이었습니다. 즉 성주군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성주 참외 농가의 가구당 소득은 사드 배치 직전인 2016년보다 64%, 금액으로 따지면 3,259만 원 증가한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드 괴담과 관련한 팩트, 그리고 사드 배치 이후 성주군 주민들이 걱정했던 참외 농사와 관련해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보셨다시피 모든 게 괴담에 불과했고 우려했던 것들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사드 괴담을 퍼뜨린 주범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겠죠. 얼마 전 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큰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짜뉴스를 감시하기 위해 만든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가짜뉴스를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37%에 달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국방부가 2018년부터 4년간 측정한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유해 기준치의 2만 분의 1이었습니다. 휴대전화 기지국의 1000분의 1에 불과했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알리지 않고 오히려 감춰왔습니다. 민주당과 좌파단체에서 사드 전자파의 내 몸이 튀겨진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죠. 사실상 정부가 가짜뉴스를 방조한 것입니다. 이른바 사드 괴담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내 편에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사실 판단의 잣대가 되었고 우리 사회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안보와 관련된 문제였다라는 점에서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난 탄핵 정국 당시 광주에서 열린 제18차 박근혜 퇴진 광주시국 촛불대회 참가자 일부가 집회 후 광주동구 대인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으로 달려가 사드 반제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어느 나라에서 가능한 시위였을까요? 이런 선전과 선동이 먹히는 나라 대한민국. 사드를 계기로 국민들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